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축구계에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마이크 애슐리 전 구단주의 손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 컨소시엄에 최종적으로 인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빈살만과 PIF가 지니고 있는 자본의 규모는 약 3,200만 파운드, 약 518조 원의 규모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로서 축구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전무후무한 규모입니다. 아무래도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이런 행보는 물론 재정 규모 자체는 차이가 엄청나지만 많은 축구 팬들은 만수르와 알파임의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이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했던 2008년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의 맨체스터 시티를 만드는 첫 신호탄으로서 당시 중위권 팀이었던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했던 월드클래스 선수의 커리어와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그 선수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호비뉴, 1984년생으로 포지션은 윙포워드입니다. 브라질 상비상태에서 태어난 호비뉴는 어릴 때부터 축구 재능이 남달랐고 1996년 브라질 최고 명문 구단이자 펠레가 뛰었던 팀 산투스 유소년팀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남달랐던 호비뉴는 2002년 18살의 나이로 산투스 1군팀에 승격했고 2002 시즌 30경기 10골을 기록하면서 브라질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산투스는 호비뉴 외에도 엘라누, 지에구 등 유망주들을 주축으로 활용했는데 호비뉴는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활약을 펼치면서 제2의 펠레라는 닉네임을 얻게 됩니다. 2003 시즌에는 32경기 9골을 기록하면서 역시 주축 멤버로 맹활약했고 결국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도 호비뉴를 차출하게 되면서 2003년 7월 멕시코를 상대로 19세 6개월의 나이로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2004 시즌 새롭게 부임한 반델레이 룩셈부르고 감독은 호비뉴를 팀의 중심으로 활용했고 호비뉴는 35경기에서 21골을 장렬시키면서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득점력에도 상당한 재능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룩셈부르고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의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호비뉴는 자연스럽게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설이 불거졌고 2005 시즌 세리 A에서 11경기 7골을 기록,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는 호나우지뉴, 카카와 함께 공포의 2선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5경기 2골 3도움을 기록,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21살의 호비뉴는 더 이상 자국 레벨에 머물 선수가 아니었고 결국 2005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루이스 피구가 인터밀란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2선 포지션에 어느 정도 공백이 생긴 상태였고 호비뉴는 피구가 사용하던 등번호 10번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그의 자리를 직접적으로 대체했습니다. 호비뉴는 2005-2006 시즌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해내면서 37경기 8골 6도움을 기록, 21살의 어린 유망주임에도 불구하고 호나우두, 지네딘 지단, 데이빗 베컴 등 갈락티코 스타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2006 독일 월드컵 엔트리에도 승선했는데 이 대회에서는 호나우두, 아드리아누, 호나우지뉴, 카카로 이어지는 이른바 브라질 판타스틱 4에게 밀려 백업으로서 4경기 출전 1도움에 그치면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06-2007 시즌 자신의 스승인 룩셈부르고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게 되면서 호비뉴로서는 빡센 경쟁이 예고되기도 했지만 호비뉴는 카사노를 가볍게 밀어내고 주전 자리를 차지해내면서 시즌 32경기 6골 5도움을 기록, 레알 마드리드의 라리가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2007년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대회 6골을 넣어버리면서 코파 아메리카 골든볼과 골든슈를 동시에 석권하는 등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핵심적인 선수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2007-2008 시즌에는 첼시에서 아렌 로벤이 영입되어 역시 힘겨운 경쟁이 예상되었지만 호비뉴는 역시 이번에도 로벤을 밀어내고 주전 자리를 차지해내면서 시즌 32경기 11골 8도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6경기 4골 4도움을 기록, 그야말로 날아다녔고 레알 마드리드는 또다시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매 시즌마다 각 나라에서 역대급 재능으로 손꼽히는 천재 선수들이 계속해서 영입되고 있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호비뉴를 밀어낼 수 있는 선수는 없었고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의 에이스는 메시, 레알의 에이스는 호비뉴, 이런 식으로 양강 구도가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스타성과 네임밸류를 좋아하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호비뉴의 임팩트는 사실 배부른 소리이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지 라몬 칼데론 레알 마드리드 회장은 호비뉴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스왑딜 옵션으로 제시하는 등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고 이에 실망한 호비뉴는 결국 이적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에 첼시가 호비뉴를 영입할 가장 유력한 구단으로 떠올랐지만 놀랍게도 호비뉴는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면서 많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되죠. 당시 맨시티는 스티븐 아일랜드, 마이클 존슨, 마이카 리차즈 등 자기네들이 직접 키워낸 알짜 유망주들과 엘라노, 마틴 페트로프 등 네임드는 좀 아쉬울지 몰라도 리그 탑급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을 꿀 영입해 제대로 활용하는 알짜배기 같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여름 만수르와 알파임의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이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하게 되면서 그들의 본격적인 투자에 시작을 알리는 영입으로 마침 이적이 유력했던 호비뉴가 영입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의 호비뉴 영입은 오늘날의 맨체스터 시티를 만든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한 호비뉴는 레알 마드리드 에이스다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혼자서 팀을 이끌다시피 했고 2008-2009 시즌 31경기 출전 14골 5도움이라는 대단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2009-2010 시즌 호비뉴는 향수병에 시달리면서 멘탈적으로 급격히 무너졌고 전반기 10경기 0골 3도움 평점 6.68의 최악의 부진에 빠지게 되죠. 게다가 카를로스 테베스, 에마누엘 아데바요로 같은 쟁쟁한 공격수들이 줄줄이 영입되고 기존의 크레이크 벨라미까지 환상적인 폼을 보여주면서 호비뉴는 완전히 자리를 잃게 됐죠. 결국 2010년 1월 자신의 친정팀인 산토스로 반년간 임대되어 브라질 세리에A에서 2경기 출전 0골, 모든 대회 22경기 11골을 기록, 산토스에서 어느정도 폼을 되찾는데 성공하면서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공 월드컵에서의 호비뉴의 활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호비뉴는 브라질의 공격을 진두지휘하면서 월드컵에서 4경기 2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 8강전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펠리페 멜루가 삽질만 하지 않았다면 4강이나 결승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활약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산투스 임대와 월드컵에서의 선전으로 완전히 부활하게 된 호비뉴는 2010년 여름 AC 밀란으로 이적하면서 유럽 무대 재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밀란의 알레그리 감독은 호비뉴를 윙포워드, 섀도우 스트라이커, 센터포워드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요긴하게 활용했고 노세아가 두드러진 호나우지뉴의 자리를 그대로 대체하면서 알렉산드리 파투,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굉장히 위협적인 삼각편대를 구성해 세리에A를 복격했습니다. 결국 2010-2011 시즌 호비뉴는 34경기 출전 14골 3도움 평점 7.11의 좋은 활약으로 시즌을 마쳤고 AC 밀란은 세리에 우승을 달성하게 되죠. 2011-2012 시즌에도 역시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해내면서 28경기 6골 11도움 평점 7.17의 훌륭한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2012-2013 시즌 호비뉴는 시즌 초반부터 근육 부상과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댔고 호비뉴의 부진을 틈타 등장한 신성 스테판 엘샤라이는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치면서 호비뉴는 한순간에 백업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2012-2013 시즌 23경기 출전 2골 5도움 평점 6.78로 이전 시즌보다 훨씬 활약한 기록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런데 2013-2014 시즌 대표팀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밀란의 레전드 카카가 재영입되었고 스테판 엘샤라이가 중족골 골절을 당해 사실상 시즌 아웃되면서 호비뉴는 그야말로 천재 1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2013-2014 시즌 호비뉴는 시즌 23경기 3골 5도움 평점 6.68의 부진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죠. 특히 후반기에 지도키도 부진해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임대온 아델 타라판테도 주전 경쟁에서 밀릴 정도의 폼이었습니다. 결국 오지기 못하던 호비뉴는 2014 남아공 월드컵 엔트리에도 탈락했고 AC 밀란에서도 막장의 폼을 보여주는 호비뉴를 산투스로 1년간 임대 보내면서 사실상 방출 수순을 밟게 됩니다. AC 밀란을 떠난 호비뉴 선수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산투스에 합류해 부활했던 전력이 있는 호비뉴였지만 4년 전 맨체스터 시티에서 임대 왔을 때와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이전 시즌 절정의 폼을 보여준 데다 단지 적응의 문제로 잠시 부진에 빠진 26살의 호비뉴와 2-3년간 계속해서 최악의 폼만 보여주던 30세의 호비뉴는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었죠. 결국 2014 시즌 호비뉴는 16경기 4골 0도움 평점 6.75의 아쉬운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2015 시즌에도 세리에A에서 4경기 2골로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고 결국 산투스에서도 호비뉴를 완전 영입하지는 않게 되죠. 결국 2015년 여름 AC 밀란과의 계약이 끝난 호비뉴는 중국 슈퍼리그의 광저우 에버그란데에 입단하면서 말년 테크트리를 타게 됩니다. 호비뉴는 2015 시즌 후반기 9경기 출전 3골 1도움 워낙에 단기 계약인데다 잠깐 뛴 거라 사실 그렇게 대단한 임팩트는 남기지 못했고 중국에서의 단기 꿀알바를 마친 호비뉴는 광저우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 2016년 2월 브라질 세리에A의 아틀레티쿠 미네이루에 입단하게 됩니다. 어느덧 31세 가뜩이나 전성기가 짧기로 유명한 브라질리언인데다 사실상 2-3년간 활약이 거의 미미했던 호비뉴였기에 완전히 잊혀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아틀레티쿠 미네이루에 합류한 호비뉴는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2016 시즌 세리에A에서 30경기 12골 7도움 평점 7.07이라는 환상적인 스탯을 기록하면서 브라질 세리에 A 올해의 팀에 선정되는 등 그야말로 완벽히 부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33세에 접어든 2017 시즌에는 다소 활약한 폼을 보이면서 30경기 7골 4도움 평점 6.62에 그쳤고 아쉬운 활약 때문인지 아틀레티쿠 미네이루와의 계약도 연장하지 않고 끝내게 됩니다. 2018년 1월에는 터키 리그 시바스 스포로에 입단하게 됩니다. 터키 리그는 UEFA 리그 랭킹 10위에 있는 중상위권 리그인데다 시바스 스포르는 지난 시즌 2부 리그를 우승해 1부 리그로 승격한 약체팀이었기 때문에 호비뉴는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2017-2018 시즌 후반기 14경기 4골 2도움 평점 6.91을 기록 시바스 스포르는 리그 7위에 랭크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2018-2019 시즌에는 터키 리그에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기 16경기 8골 2도움 평점 7.3의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는데 경기당 킬패스가 2.5개, 드리블이 2.3개, 말 그대로 드리블 치면서 패스까지 쫙쫙 뿌려주는
미친 듯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에 엠마누엘 아데바요르, 아르다 투란, 가엘 클리시, 마틴 스크레텔 등 왕년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수집하다시피 하는 이스탄불 바샥세히르로 2019년 1월 이적하게 됩니다. 이스탄불에서 2018-2019 시즌 후반기를 보냈고 17경기 4골 3도움, 평점 6.88의 무난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죠. 사실 환경이 더 좋은 팀에서 오히려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2020 시즌 36세에 접어든 호비뉴의 폼은 급격히 하락했고 시즌 15경기에 출전했으나 공격 포인트는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는 최악의 부진에 빠지면서 결국 이스탄불과의 계약도 종료하게 됩니다. 호비뉴 선수는 이후 2020년 10월 자신의 친정팀 산토스의 자유계약으로 입단했으나 유튜브에서 언급하면 안 되는 사유로 논란이 불거져 입단 6일 만에 다시 팀에서 방출되었고 현재 해당 문제 때문에 축구선수로서의 커리어는 지난 1년 동안 멈춰있는 상태이며 현재 만 37세 굉장히 고령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수로서 복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호비뉴 선수의 커리어와 근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떤 월클 선수도 가지 않았던 맨체스터 시티에 과감하게 이적을 선택해 선구자로서 역할을 해냈던 호비뉴 선수의 사례처럼 뉴캐슬 유나이티드도 초창기에는 호비뉴 같은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영입하게 될 첫 번째 월드클래스 선수는 누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